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제 인사실무 편람 제 4장 복무까지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교육부에서 8월 달에 발표했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음,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교권보호 4법 교육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9월경에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이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서는 함께 공부를 하지 않아서 요걸 같이 보고 그다음에 혹시 제 채널에 있는 교권 보호 4법을 안 보셨으면 그것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기획이나 이런 부분 또 교직교양 부분에서도 전문직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용되셔서 학교 현장에 가시는 분들께서도 관련된 사항들을 알고 혹시 교권 침해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차를 보시면 이제 추진 배경, 현황 및 인식, 기본 방향, 추진 과제, 향후 추진 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에 3,000건 이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유형도 굉장히 다변화되고 복잡화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에 이르지 못한 숨겨진 침해까지 더해보면 그 양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2.2%만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51.7%는 무려 혼자 해결한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담임교사 폭행이나 초등교사 사망과 같은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을 했죠. 이로 인해서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요. 사회 저변은 물론 교육 조직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들을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악성 민원으로 대변되는 이제 특이 민원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크게 위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었고요. 또 이러한 교권 침해 자체가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 침해까지 이뤄지면서 공교육 붕괴의 주 원인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추진 경과는 선생님께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황 및 인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는데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밑에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교원지휘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공무 업무 방해, 성적 굴욕감, 혐오감,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의도적인 교육활동 방해 등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우리가 교육활동 침해라고 하고 있고요. 주요 침해 주체는 학생과 보호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해 대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이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생에 대한 조치심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심의를 하고 있었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수립, 학교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 조정,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의 분쟁 조정 심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학교와 도교육청 단위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사안 처리 절차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침해 학생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특별휴가, 심리상담 등이 지원이 됐고요. 교원 치유 지원 센터를 통해서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치매 학생 조치로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치매 정도에 따라서 학생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1호부터 7호까지 있습니다.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이렇게 1호부터 7호 조치까지 이루어졌던 게 지금까지 현황이었습니다. 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 그 말씀을 이제 뒤에 드리게 되는 거죠.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0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건을 넘어서는 만큼 굉장히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고요. 유형을 보면 모욕, 명예훼손이 55.5%로 가장 많고 상해폭행이 10.5%, 성과 관련된 부분이 8.1%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이 가장 많은 교권 침해 사안들을 유발하고 있는데 상해폭행이 10%, 성폭력 범죄가 2.7% 등 위중한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협박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학생에 비해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위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특이 민원이라고 나왔었죠. 우리는 이걸 이제 악성 민원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악성 민원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다. 치매 주체를 보면 학생이 92.2%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학부모의 비율이 33.7%로 월등히 치매 비율이 높았습니다. 교육 현장과 국민 인식을 좀 살펴보면 치매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다라고 의견을 주고 있고요.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생 인권에 지나친 강조가 가장 높았습니다. 또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가 83.1%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교총에서 올해 조사한 내용입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인식하고 있었고요. 보호 방안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러니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1순위였고요. 2순위가 아동학대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과 지자체에 동시에 연락이 되는데 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체사례회의에 교육 관계자가 참여를 해서 이 선생님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위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 2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3위가 법률적 지원, 4위가 이제 판단을 할 때 교권보호위원회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위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시도교육청에 배치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 97.9%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99.3%가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교육부에서 수렴을 했는데요. 이 교원 단체에서도 이제 수렴을 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학부모, 전문가 등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많이 물어봐서 이 종합적인 의견을 보니까 첫 번째가 교권 강화로 학생과 인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가 교육활동 보호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네 번째가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5가지의 개선 사항을 집약적으로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제 기본 방향을 상정했는데요. 비전은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은 아까 도출한 5가지 과제를 집약해서 첫 번째가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 두 번째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세 번째가 교원 학부모의 소통 관계 개선 이렇게 추진 방향을 3가지로 잡았고요. 각 추진 방향에 따라서 추진 과제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에서는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 중등 고시 마련. 그래서 교원의 생활지도 관련 고시가 9월 1일자로 나왔고 해설서가 10월 달에 나왔죠. 또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를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개선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을 제고하겠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 개선에서는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 교육 공동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요. 민원응대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 선생님들이 민원응대로 괴로움을 받는 일들을 좀 줄이고 또 특이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 대응 체계들을 마련하는 형태로 크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 과제를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방향이 교권 학생 인권의 균형이었고요. 첫 번째 과제가 이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 중등 고시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17일에 발표를 했고 9월 초에 학교 현장에도 이제 공문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분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지도 요건 및 절차 등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고시가 내려오기 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학교 구성원의 책무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보호자, 그리고 학교장 및 교원, 그 교육 공동체의 3주체라고 하는 각각의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했는데 첫 번째가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 침해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칙을 준수하고 교원의 생활 지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마련했습니다. 또 학교장 및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외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줬고요. 특히 학교장의 경우에는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교원의 생활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보호자는 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생활 지도를 존중하고요. 장녀의 학칙 준수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생활 지도의 범위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 관계와 관련이 있고요.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명락 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물품, 소지 사용, 진로 및 진학 관련 사항과 관련돼서 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건 및 안전에서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자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안전을 위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폭넓게는 인성과 대인관계, 그래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과 관련된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등 간의 갈등 조정, 관계 개선을 위한 부분에서 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밑에 기타의 용모와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고시가 되었습니다. 생활지도 방식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인데 조언은 말 그대로 보호자에게
이제 검사 상담 치료와 관련된 조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약을 통해서 학부모와 학생과 상담을 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보면 이 근무 시간과 또 개인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 상담이나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거부하거나 또 폭언, 협박, 폭행이 있을 때는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를 했다는 게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인은 이제 뭐뭐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불응하였을 경우에는 이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교원의 책임이 면제가 되는 그런 면책특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언 상담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 때는 지시, 제지, 분리, 물품 분리 보관, 보상, 과제 부여 등 적극적 행동 중재가 가능하도록 되었고요.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력적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이제 명문화가 됐고요. 물론 교육 과정상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사항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고시 해설서가 이제 10월 달에 학교로 배포가 되었고요. 9월에 마련이 돼서 자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도 초중등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과제 두 번째가 불합리한 학생 인권 조례 개선 지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가 2010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제정들을 많이 했고 학생 인권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시도교육청 자체 조례에 이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분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차별, 개성 실현, 휴식, 학습에 관한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원의 생활 지도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학생들의 이러한 권리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조율을 하는 방향에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조례상에 보완을 하고요. 학생의 권리와 책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 휴대전화를 걷는 것이 좀 인권을 저해한다라는 판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2회 이상 주의 후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상충될 경우에 정당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거고요. 이 칭찬이 마치 차별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칭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동기부여를 위한 칭찬이나 상을 줄 수 있다. 또 휴식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업 때 잠자는 학생 지도가 곤란했거든요. 근데 주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주의를 주다가 이제 2번 정도 주의를 줬음에도 안 되면 훈육의 방법으로 지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마련하는 형태로 조례를 재정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재정비할 때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이러한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맞추게 재개정함에 있어서 이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이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다음에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교육부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입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그 첫 번째 과제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력 제고였는데요. 지금 현행 아동학대 신고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
이제 부모님이 신고를 하면 두 군데 신고가 되거든요. 112와 지자체. 그러면 이때 바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정당한 생활 지도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지 않고 바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를 의무화하고 조사 수사 전에,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들은 다음에 조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출동해서 조사를 할 때는 예전 같으면은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직위해제를 가능했었거든요. 바로 그냥 직위해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직위해제를 하게 되면 급여나 다양한 부분에서 교원이 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법률 다툼을 해야 되는데, 이 직위해제는 사실상 굉장히 비위가 중대하거나 도저히 이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위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이제 직위해제를 했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직위해제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요. 이런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부족했는데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할 때 이 선생님이 이 행한 행동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서 지금 이제 교권보호사법이 나왔고, 그에 따라서 교원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고시가 나왔고, 생활지도 고시를 바탕으로 해서 학칙을 개정할 거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명백하게 정당한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이 범죄와 구분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밑에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행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범죄와 구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나 수사를 하기 전에 교직의 직무통속을 반영하지 않고 바로 조사 수사를 개시했었는데 이제는 교육청으로부터 사전 청취 후에 조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경찰청과 이러한 수사 지침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수사 중에는 쉽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직위해제 요건을 꼼꼼하게 지켜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교육청이 지자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자체 사례 회의에 교육계 관계자 참석을 의무화해서 이 교원의 행동이 아동학대 범죄인지 아니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아니면 교육활동인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판단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과제 두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교장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제적위원회 4분의 1이 신청해야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었는데요. 학교장 지금은 피해 교원이 요청하거나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기만 해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요. 예전에는 며칠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해라라는 지침이 없었는데 이제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7일만 연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학교장이 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은폐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가 예전에 부여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경우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해서 학교장의 이제 책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었습니다. 또한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을 특수교사가 받도록 해서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 강화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즉시 분리 우선 조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선생님들께서 특별 휴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좀 회피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생을 교권 교육 활동을 침해 사안에 관여된 학생을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1호부터 7호 중에서 조치를 먼저 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뭐 교내 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교권보호위원회에 보고 및 추인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교육 등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예전에는 치매 학생이 6호 이상, 전학 이상 조치를 받았을 때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았는데, 개선안에서는 4호 이상, 그러니까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를 받을 때에도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의무화됐고요. 그 다음에 미참여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서 이제 조치 미이행에 따른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행정법적인 차원의 징계 조치도 이렇게 마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학생이 조치를 미이행했을 경우에는 4호 이상의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됐고요. 이거는 학교폭력 예방법과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접촉, 협박, 보복 금지나 혹은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6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이제 올해 명시가 됐는데, 이것처럼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서도 이제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획상에는 학교생활부 기재와 관련돼서 이제 학급 교체 이상부터, 그러니까 5호 조치 이상부터는 학교생활부에 기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교권보호사법에서는 교육위원회 통과에서는 이게 조금 제외가 됐습니다. 물론 교육계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요구를 하고는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그래서 골자는 뭐냐면 현행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서,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폭심의를 학교에서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은 현재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들에 대한 학생 조치를 결정하거든요. 그거가 똑같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교원의 보호, 그리고 치매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현행 이제 치유지원센터인데, 이거를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확대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 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배상 책임 보장과 관련해서 지금 시도교육청별로 사실은 이런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뭐 이런 예를 들면 법률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분쟁 소송과 관련된 소송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도교육청별로 나와 있었는데, 시도교육청별로 이제 격차가 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표준 모델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안 발생 및 분쟁 단계, 지자체 조사 및 경찰서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및 법원 송치, 법원 재판 판결 단계에서 이제 이 단계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굉장히 인력과 예산이 많이 필요하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교권 침해와 관련된 종합 반환 대책을 내놓았는데, 사실은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 자료도 나왔지만 11차까지 변호사를 이렇게 선발하는 이제 이 공고를 냈는데도 이 변호사가 선발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력과 예산의 문제 때문에 현재 이거를 계획한 것처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 생활지도의 전문성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고, 또
학생 생활 지도를 하는 담임교사나 혹은 학교폭력 관련 생활인권 부서의 책임교사 혹은 보직기사와 관련된 수당을 인상하는 등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또 이 교권 침해와 관련된 교육 3주체의 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핵심 내용은 상호를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책임 있는 인식을 이제 심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제 수요자 맞춤형, 수요자 참여형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토크 콘서트, 다큐멘터리, 공익 광고 등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교육 주체별 홍보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형을 보면 뭐 예방 영상, UCC 공모전, 뭐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방향 중 마지막 교원 학부모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거는 기존에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법령상에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 과제가 학부모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그래서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 재량을 존중,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내용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학부모의 이러한 민원이 교육 활동의 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학부모의 이제 특이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을 해서 교육 활동 침해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학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도 좀 강화가 됐는데요. 학부모 등 혹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했을 경우에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을 하고 특별교육 이수를 할 수 있는 조치 부과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미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했어요. 두 번째 과제는 교원 학부모 간 상호 이해 증진 및 소통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육 3주체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를 하는데 뭐 상담 주간, 공개 수업 등을 내시로 하고요. 학교장 학부모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의 규격을 담은 학교 생활 안내 자료집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학부모 특강을 운영하는데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정보를 발굴해서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특강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부모 소통도 확대하고요. 학부모 상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교육 상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해서 안내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것들을 학생과 학부모한테 홍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예방,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학교장이 참여하는 이 학부모 연수를 연 2회 실시하고요.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각종 행사 시에 10분 내로 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겠다. 또 상담기관 운영 전에 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상담과 관련돼서 학부모가 지켜야 될 그러한 매뉴얼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서 학교에서 학부모한테 이제 안내하고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상담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학부모들이 읽고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죠. 이 인센티브라는 게. 예. 그다음에 교권 존중을 위한 사회적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두의 학교의 캠페인을 이제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문으로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시도 및 학교 단위로 교육 3주체의 교육공동체 협약식 체결 등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원응대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인데요. 이 민원 처리의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교원이, 그러니까 개인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을 하겠다. 또 학교 민원 대응팀이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일원화하고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또 이제 나이스나 챗봇 등을 활용해서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요.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 자세하게 나오긴 했는데 개략적으로 이제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민원은 온라인과 유선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신청을 받고요. 민원 대응팀에서 이 접수를 해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요청 같은 경우는 민원 대응팀에서 처리를 하고요. 협조 민원 같은 경우에는 이 담당하는 교원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담임교사도 포함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담임과 관련돼서 민원이 왔을 경우에는 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에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자가 해야 될 경우에는 학교정이 직접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학교정한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3급 기관에서 해야 될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창구를 좀 살펴보면 학교에는 민원 대응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는 통합민원팀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교장, 교감, 행정실장, 실무사로 구성된 5명 내외로 이제 구성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수, 그 다음에 배분, 답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역할을 할 거고요. 올해까지는 자율적으로 구성이나 인원, 운영 형태를 계획해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24년부터는 학교별로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청에서 이제 구성한 통합미원팀은 이제 뭐 과장이나 팀장급 그리고 변호사 전문 인력을 포함한 5에서 10명인데 사실 변호사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과장, 팀장,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인원으로 아마 이 팀을 꾸릴 것 같고요. 학교 이관 민원이나 교육청 자체 민원 그리고 챗봇 등을 관리하고 또 학교의 민원 대응팀의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민원 응대 매뉴얼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원 처리 절차도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순 요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거나 챗봇이 처리하고요. 협조 민원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대응팀이 처리할 수도 있고 교직원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학교장이 책임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장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으로 이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민원 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나이스를 통해서 이제 사전 예약 같은 경우를 하고 뭐 학교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온라인 민원 접수 및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 방문이나 유선 상담 등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뭐 지각이나 결석 등 학생의 출결 사항들로 이제 민원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이스로 직접 증빙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장 허가 교회 체험 학습을 이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지각 결석 증빙 자료를 여기다 직접 올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지류로 가져오지 않고 거기에다 올리면
이제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다양하게 업무 처리 그 과정도 간소화되고 업무도 단순화되고 민원도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민원 상담실, 그러니까 면담실을 이제 별도로 구성하라고 이렇게 나와서 지원청별로 한 3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신청한 학교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유휴 공간이 없는 학교도 있고 해서 현재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텐데, 개방형 민원실을 설치하고 녹음 장치 등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CCTV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선생님들이 보호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이 학교 전화 같은 경우에는 녹음할 수 있도록 하고요. 통화 연결음에 녹음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을 함에 있어서 교권이 보호되는 상태에서 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음을 이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었습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나 SNS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거부할 권리가 이제 법적으로 마련이 되었고요. 또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랬을 경우는 답변을 또 거부할 수 있고, 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특이 민원, 우리가 흔히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를 가능하도록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폭언 시 즉시 고지 후 녹음을 실시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녹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폭언이 지속될 경우에는 통화 곤란 안내 및 법적 조치 경고 후 통화 종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됐고요. 면담을 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불편할 경우에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를 동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과 관련해서 특별 민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 후 불이익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일반 행위 같은 경우에는 침해의 경중에 따라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그리고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고요. 특별교육 미리 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또 조금 더 과하게 위법행위, 예를 들면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등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고소, 고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제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 관계 법률상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제 고발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고요. 학교 방문 절차 등 출입 절차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 외부인 학교 출입 절차를 밑에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확인하고 방문자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나서, 아니면 신분을 확인하고 나서 관리대장 및 신분증 대조를 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은 뒤에 학교를 출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인솔자와 동행해서 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원 면담실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전 협의 없이 민원 면담실 외에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상시 대기하고 있는 인력들이.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좀 안전하긴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권 회복 및 보호 확실히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주요 변경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추진 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추진 방향과 과제별로 이러한 것들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교육활동 침해 관련 사항이 좀 나와 있고요. 오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조직의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들, 원래 정책과 학교 현장의 간극은 항상 있어 왔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촘촘하게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음, 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 선생님들의 이 미래,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응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3명의 선생님과 함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4명, 25명 더 많은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공문이나 계획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